위정기 여사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민의힘도 스탠스가 좀 뒤틀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이 당원 게시판, 이른바 단계 논란입니다. 꽃게 논란이 아니고 단계 논란입니다. 단계 논란. 이게 꺼질 듯 안 꺼지네, 교수님.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위정기 여사 1심 선고 내려지는 동안에도 아침부터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 사이에 또 설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좀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친윤 쪽에서. 예. 이 사안이 뭐냐면 당계에는 뭐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괘씸죄로 건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대통령 갖다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 게시판에 들어가면 난리가 났거든요. 이쪽 저쪽 얼마나 욕설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익명 게시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익명 게시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욕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를 아예 포기하고 사는 동네예요. 포기하고 사는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끄집어내서 이걸 공적 라인에서 받았다라는 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 게시판에 다 있는데 그게 당 최고위원회에서 얘기가 돼? 그건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 단계 한번 들어가봐요. 국힘 단계 들어봐요. 온갖 난리가 다 났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올라와? 이거는 분명히 이제 조직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튜브가 이걸 다루면서 이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뭐 다룰 수 있다고 봐요. 유튜브까지는 뭐 유튜브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니까 우리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갖다 공적 라인에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공적 라인에서 점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친윤 세력이 한을 쳐내기 위해서 이걸 지금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불을 갖다 자꾸 지피고 이러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준석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도 강기훈 얘기했었잖아요. 예. 아니 강기훈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인데 왜 못 쳐내고 받아들였어? 라고 했을 때 이준석 측에서 뭐라냐면, 이게 바로 여살 라인 강기훈 씨가 바로 단계 실무자다라는 거예요. 단계 시험 관리 실무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고건을 갖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내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강기훈 스스로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이 사람이 단계 실무자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맞다면, 뭐 그것 때문에 못 내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단계 실무자라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건 의심스럽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냐면 익명인데 그때 잠시 뭐 노출이 됐대서면서요. 그때 누군가가 그걸 본 겁니다. 그것도 몇 달 전 걸. 그걸 봐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니까 몇 달 전 걸 뒤로 가가지고 우연히 보다가 문제 삼고,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나? 아니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몇 달 전 거 봐요? 보통 그래요? 안 보죠. 보죠. 예. 그럼 이거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오케이, 한 놈이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이 이상한 취향을 가진 놈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놈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예. 이걸 갖다가 당 공식 라인에서 받아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김기현하고 권성동, 예. 이 사람들 친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누굽니까? 김민전과 김재원이 지금 쌍포를 뜨고 있고, 그다음 바깥에서는 누구예요? 여살 라인이 그 장해찬이잖아요. 예. 장해찬이 밖에서 계속 방송을 써들고 있고 조직적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의도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 친윤에서 일단 반격을 한 거죠. 반격을 하는데 누군가가 단계 게시판을, 그러니까 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갖다 키우기로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짝짝짝짝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그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뭐 누군가 당에서 당 게시판에 그런 거를 썼다? 누군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우연이라고 치자. 문제 제기를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유튜브에서 떠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유튜브에서 별 얘기 다 꺼내고 별 음모론이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걸 갖다 당의 공식 라인에서 받아? 최고위원이 그걸 얘기를 해? 김기현 전 대표 아닙니까? 전 대표가 이걸 얘기를 해? 권성동 대통령 측근 아닙니까? 옛날에 뭡니까? 윤핵관? 이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뻔한 거 아니야? 장해찬 대통령 딸랑딸랑, 여사님 딸랑딸랑 밖에서 열심히 떠들고? 이게 우연이야?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김민전이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를 메고 그냥 그 발언을 딱 해버린 건데, 이게 쭉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바로 씹혀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났던데 근데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뭐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보도 보고 아니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신문인이 보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한동훈 대표 예. 푹 하고 웃어버렸다는 거죠. 예. 단계 논란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이름, 한동훈이라는 이름 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윤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자 요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지 않는 시각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좀 다르게 대응을 할 수는 없느냐. 이 그렇죠. 논란이 좀 길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당에서는 일단 당계 게시판에서는 당원들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걸 그럴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거기서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고 당대표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누군지 다 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고 그걸 갖다 적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당계 게시판의 운영 원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좀 있고 어쨌든 요번 게 뭐냐면은 비밀 당에서 당 법률자문위에서 예. 당 게시판에 있는 문제가 되는 글들을 갖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아.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수조사했는데 문제가 수위 높은 대통령 비난이 12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뭐냐 한동훈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 대표는 이거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왜? 예. 당 게시판에 글쓰기 하려면 가입해야 되잖아요. 음. 그것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 쓸 권한을 당 게시판에 글 쓸 권한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썼을 리는 없는 거죠. 본인이 아니다. 뭐 딴 일 안 사람이 아니고 예. 그 사람은 뭐 73년생이란가 뭐 하여튼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12건은 본인이 아니라는 게 확정됐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 명의로 올려온 글들이 바로 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겁니다. 가족 명의로 뭐 예. 부인도 있고 뭐 장인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족 명의로 이제 딸도 있고 근데 그 글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기사하고 사설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마도 그 기사하고 사설은 한동훈 대표를 갖다 옹호하는 기사와 사설이겠죠. 예. 그걸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요. 당원의 게시판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게 가족이 한 거라면은 가족이 했다 이렇게 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 친윤 쪽에서는 그걸 갖다 누가 했느냐? 부인 아니면 장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털고 그래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 확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아하. 확인을 안 해주니까 지금 계속 저쪽에서는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지금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좀 거시기한 건 있죠, 약간. 아하. 좀 민망한 건 있잖아요, 좀. 거시기하다. 좀 거시기하잖아요, 좀. 예. 뭐야. 뭐야. 좀 거시기한 거잖아요.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오케이 하고 그래 썼다. 예. 내가 물어보니까 썼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아하. 사과할 문제도 아니고. 왜냐면 그들은 그럴 권한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 남편 지지하고 자기 사위 지지하지 누굴 지지하겠어요. 예.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건데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이거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건 사실은 누굴 밝힌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예. 익명성에 보장되어야 되는 건데 예. 그다음에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딱히 문제가 될 사안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원칙적 입장의 표명일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한 대표가 그러니까 친한 세력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근데 대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 그러니까요. 라고 해서 물어봤대요. 예.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하더래요.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냐 이거 되치기용이 아니냐. 예. 어차피 경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나올 텐데 그때쯤 뭐 되치기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한동훈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지금 재판 2개가 있어가지고 이 퀀텀 도약, 양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여기서 우리끼리 이거 갖고 싸우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아하. 이게 이제 그 논리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썼을 가능성도 있고 음. 아니면은 이쪽인 가능성도 있고. 근데 가족이 썼다 한들 이거 문자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좀 거시기하다. 예. 만약에 그냥 거시기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깔끔하게 털고 얘가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 딱 털고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쪽에서는 일단 이번에 그 당의 당 법률 자문위에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상 상당 부분 가라앉혔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거 없고 문제가 되는 욕설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쓴 적이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쓴 거란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돼? 본인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가족 요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온 거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 간단합니다. 당내 권력 투쟁이에요 지금. 아. 당내 권력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구 세력의 헤게모니 다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예. 거거든요. 지금 명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명분은 대국민적 명분은. 예. 대통령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저렇게 나가서는 안 돼. 예. 당정이 저래서는 안 돼. 그렇죠? 힘이 실려 있죠. 김건희 여사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명분과 민심을 얻은 건 한 대표 측이에요. 거기다가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입니다. 그때도 3대 그러니까 뭐 1대 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대 3이란 말이죠. 거의. 예. 그러니까 이쪽이 2배란 말이에요. 60% 이상을 저쪽은 30이고 네.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에서 사실은 당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심을 얻고 있고 당심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쪽에서 이제 코너에 몰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격이라고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반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럼 그런 반격을 왜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친윤 세력 같은 경우 저 세력에게 맡겨놨다가는 어떻게 되는지가 2년 반 동안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봐요. 지지율로 지금 현재 지지율로 파라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니들이 오자마자 멀쩡한 대표 쳐내고 비대위 원책 쳐내려고 하고 또 쳐내려고 니들은 대표 쳐내는 거 뵙고 한 일이 없잖느냐. 여기 끝났다. 이게 가지고 어떻게 정권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 정권 창출하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정치 초짜인 한동훈 대표를 갖다 뽑아준 거 아니냐. 예. 그럼 그 뜻대로 좀 가주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각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거든. 여태까지 당정이 실패한 거. 통치에 실패한 책임이 누구예요? 결국 자기들한테 있단 말이죠. 대통령한테 딸랑딸랑했던. 그러다 보면 만약에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기들이 밀려날 거라는 겁니다. 밀려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요한 건 총선이거든요. 예. 2년 반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아니야. 그거 우리가 이기면 좋지만 대통령 선거보다 좋은 건 대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공천권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공천을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천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세력이 커지는 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특히 장해찬 보세요. 한동훈 취재에서 이거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저러는 겁니다. 지금 목숨 걸고 저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김민정도 마찬가지고 김재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한동훈 체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자기들이 공천 받을 그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TK 쪽 사람들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와중에도 지금은 대권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의 쇄신 안 중요해. 오로지 우리 기득권이 중요하고 요 내에서 요것만 잡으면 대권은 넘겨준다 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 자는 계속 하는 거야. 지자체장 적어도 TK 또는 PK에서 내가 지방자치단체장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세력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자, 참 거시기하네요. 보는 사람들도 거시기합니다. 자, 나르는 백척간도에서 했는데 집권 세력이 단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 참 답답합니다.